네, 연말 개봉 영화 소식 보겠습니다. 강유정 영화평론가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말에 개봉이 되는 국내 대작 3편 가운데 2편은 지난주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 마지막 한 편이 남았습니다. 정통 사극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천문이라는 작품이고요. 네. 허진호 감독이라고 이제 봄날은 간다라던가 8월의 네. 크리스마스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극 연출을 그렇게 별로 하지 않은 감독이었는데 이번에 한석규 씨는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 만난 적이 있었죠. 이제 주인공 세종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최민식 씨가 장영실로 출연을 하고 있는데 이야기 전체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역사책에서 봤었잖아요. 세종과 장영실이 어떻게 만났고 하지만 장영실의 마지막 기록을 보자면 임금이 타는 가마인 아녀가 좀 사고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태영 80대, 그러니까 곤장 80대를 맞고는 네.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이 역사의 빈칸을 영화는 어떤 일이 있어서 그랬을 거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공을 세운 장영실은 어떻게 사라졌을까를 추적하고 있는데요. 아마 쉬리를 보셨다면 한석규 씨는 남쪽으로 그리고 최민식 씨는 북쪽 그 특수요원으로 등장했던 기억이 나실 텐데 그게 이번에는 20년 전인가요? 20년도 훌쩍 넘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어떤 무기를 든 남북이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말과 어떤 마음으로 얘기하는 브로맨스를 둘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영화 백두산에서도 브로맨스가 나온다면 이번에도 역시 왕과 신하 그리고 왕과 그 뜻을 나누는 기술을 가진 어떤 천재적인 인물로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를 보는 맛이 좀 쏠쏠한 작품이 바로 천문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뮤지컬 캐치를 영화로 만든 작품은 개봉을 그제 한 거죠? 24일 날 이제 크리스마스 전날 했고요. 벌써 많은 관객들이 보고 있기는 합니다. 워낙에 캐츠는 그 뮤지컬로 유명한 작품이고 네.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음악도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라서 지금 미국 현지에서 개봉했을 때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요. 게다가 감독이 레미제라블 연출을 맡았던 홈 후퍼 감독이 네. 연출을 맡기도 했고 또 내한을 해서 열심히 또 홍보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메모리 같은 노래들도 나오고 여기서 이제 그 한국에서 옥지연 씨만 좀 유일하게 허락을 맡아서 커버곡을 불러서 또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잘 알고 있는 그런 뮤지컬 노래들도 등장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 영화가 T.S. 엘리엇의 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치 오디션처럼 다양한 고양이들이 한 마리씩 등장해서 네. 자기 이야기를 선보이긴 하지만 중심적인 어떤 갈등 서사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약간 어색한 부분도 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고양이 분장을 컴퓨터 그래픽까지 해서 굉장히 아주 사실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부분이 조금 어색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요? 네. 네. 어쨌든 영화 캐치는 또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서 영화를 보시는 분은 또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 개봉 영화를 한 매주 목요일마다 전해드린 게 지난 여름부터였는데 벌써 연말이 맞습니다. 됐어요. 네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연말에 국내 개봉 대작 3편이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올해 지금까지 1000만 영화가 5편이 나왔는데 한 편을 더 추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글쎄요, 보세요? 지금 현재 좀 성적으로 보자면 백두산이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벌써 400만 가까이 이제 관객들이 이제 영화를 선택했고요. 네. 그리고 캐치 같은 경우는 이제 시동이 조금 더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캐치가 170만 정도 관객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3파전, 4파전 양상 속에서 1000만 영화가 나올까라는 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1000만 영화의 흐름 자체가 1, 2주 안에 폭발적으로 관객을 모으고 그것으로 이제 뒷심을 끌고 가는 영화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너무 많은 화제작들이 있다는 거는 한편에 좀 집중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올해도 역시 그 영화계 이슈 중에 스크린 독과점 논란을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올해 1000만 영화 모두 5편이 나왔습니다. 유례 없었던 사태이기도 한데 아시다시피 극한직업 그리고 어벤져스 엔드게임, 알라딘, 기생충 그리고 겨울왕국 두 번째 이야기까지 모두 네. 5편인데 이 중에 단 한 편도 스크린 독과점 문제에서 자유로웠던 작품은 없습니다. 네. 어떤 얘기냐면 개봉을 하자마자 거의 이제 70% 넘게 영화관을 차지하고 있었고 또 문제는 또 좌석 점유율인데요. 70%를 차지했으나 좌석이 텅텅 비었으면 또 조금 더 논란이 됐을 법한데 네. 또 좌석이 꽉 차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논리에 따라서 이 부분을 그냥 놔둬야 된다는 논리와 아니 영화 다양성 측면에서 좀 규제를 해야 된다는 논리가 굉장히 팽팽히 대적을 하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지금 우리가 올해 마지막 영화들 4파전을 얘기하고 있지만 네. 역시나 그 영화들이 4분의 1로 영화관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독과점은 분명 한 편이 눈에 띄는 것이긴 합니다만 네. 대형 영화가 영화관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는 현상은 사실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좀 뜨거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영화 다양성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그동안 이 얘기는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성 감독이 만들어서 여성 배우가 주연을 한 영화가 사랑을 많이 받은 작품들이 또 많았잖아요. 올해 유독. 올해 굉장히 특별한 현상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뭐 벌새 같은 경우에는 해외 영화제에서 엄청난 수상을 하기도 했었고 네. 그 외에도 뭐 맥이라던가 아워바디라던가 이런 작품들이 여성을 주인공으로 여성 감독이 여성의 얘기를 동시대의 시각으로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마 대형 영화인 캡틴 마블이나 터미네이터 같은 작품에서도 여성의 주연을 맡았고요. 그리고 우리 영화 중에 아마 많은 분들 보셨을 텐데 가장 보통의 연애라는 작품은 300만 이상 그것도 흥행을 기록하면서 또 어떤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차지했고 지금 나오고 있는 82년생 김지영 같은 경우는 작품 원래 소설이 나왔을 때 굉장히 화제가 됐지만 이번에도 역시 여성 감독 주연의 여성 영화라는 점에서 또 화제를 끌어서 저희가 벌써 이야기할 수 있는 올해 아주 눈길을 끌었던 여성 영화만 해도 5편이 넘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흐름은 한국 영화 안에서도 좀 당분간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게 대개의 중평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올해 단연 돋보였던 영화 기생충은 맞습니다. 뭐 미리 좀 말을 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아카데미상까지 골인을 딱 할 수 있을까요? 거의 지금 유력하게 좀 여겨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골든글러브에서 주요 부문에서 3개 부문에 이제 이미 노미네이트가 되어 있고요. 이제 1월 초에 결과가 나오죠. 그 결과가 나오면 곧 아마 이제 아카데미 주요 부문에 대한 노미네이트도 발표가 될 텐데 네. 다들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 역시도 기대감을 넘어서 좀 거의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유정 영화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